이게 앞자리가 많이 비어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셔도 괜찮고요. 네. 네. 저희 전주는 처음 와봤어요. 저희가 작년에 부산에 한번 갔었고 올해 이제 서울보다는 좀 지역에 우리가 더 좀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대구랑 전주 이렇게 두 군데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주에 어떤 사회적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실까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왔는데 신청이 전주에서 전주에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공간이 아시겠지만 진흥원에서 전국에 코워킹 오피스를 많이 열었잖아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뷰티풀 펠로우 사업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름다운 가게가 뭐 하는 데인지 좀 그래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펠로우 사업이 어떤 지원 제도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말은 저희의 미션입니다. 굉장히 큰 미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2002년도에 처음 단체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논의가 한국 사회에 없던 시절이었고 저희는 비영리 기관, NGO, 시민단체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쭉 매장을 기반으로 재사용 매장, 기증을 받은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되팔아서 수익의 일부를 수익 나눔을 하는 그런 이제 매장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이 한국 정부가 만들고 그 이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인증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에서는 제2호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야 라는 인증을 사실은 저희는 내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회적 기업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게 뭐가 다른 건가 했는데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나눔 사업을 하는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일이다 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벌써 12년 정도가 흐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 그리고 민간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이런 소셜 캠퍼스 온이라는 이런 곳들이 전국에 생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가게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들을 해오면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사실 2006년도에 아름다운 가게에서 처음 시작은 커피가 아니었고요. 캄보디아에서 수공예품을 이만큼을 사가지고 왔다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팔리지 않아서 10년이 지난 때에도 그 재고가 어느 매장에 남아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하에 아름다운 커피라는 저희 이제 브랜드를 내부에서 만들었고 지금 이제 아름다운 커피는 독립법인으로 분리가 되어서 또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이 단어도 이제는 좀 다들 아시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2007년도만 해도 전혀 업사이클링이라는 것들을 모르셨고 문화적으로도 전혀 이런 것들이 소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만들겠다 해서 에코파티메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었고 당시에는 왜 버리는 자재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비싸게 파냐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다가 지금은 이 업사이클링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고 환경적 메시지가 있는지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얼마 전에는 이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큰 저희 대통령이 스웨덴에 갔는데 스웨덴 국왕과 우리 대통령 앞에서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참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좀 전면전에 나서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수년 전에는 저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왔다라는 것들
있고요. 저희 2011년도에는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딱 3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한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가 펠로우십을 운영하자. 그래서 이런 뷰티 펠로우라는 사업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 전체적인 활동이 주로는 재사용 매장만 많이 알고 계신데 되게 많아요. 저희가 그 재사용 매장에서 그 매장을 방문해 보신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공익상품 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회적 기업들 제품도 되게 많고, 뭐 장애인단체, 자율단체 이런 데서 만든 질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같이 샵인샵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사와서 유통을 해주는 그런 이제 판로를 높이는 그런 공익상품이라는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게가 재사용품 외에 기부받은 물건 외에 새 상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익상품들이 저희 지금 1년 매출이 약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 한 30억 정도가 공익상품 매출입니다. 그만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서울에서는 매 주말 크게 뚝섬에서 나눔 장터를 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업사이클링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에서도 공정무역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지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저희 수익 사업이라면 이 세 가지는 저희 나눔 사업이에요. 나눔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수익을 벌은 것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90%는 국내에서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뭐 서신점이 있다. 그러면 서신점에서 발생한 수익은 서신점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장은 지역에 기반한다라는 게 중심이고, 90% 저희 매출의 90%는 국내에 쓰이고 10% 정도의 퍼센트지만 해외 사업에 쓰이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저희가 좀 사회적 기업가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 기업 센터에서 또 뷰티 펠로우 사업을 해서 나눔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저희 전체적인 그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저희 이제 물품을 기증해 주시는 뭐 옷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소중한 기증품들이 모이면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해서 대설인터라는 생산센터로 들어가서 물건을 분류해서 저희 매장으로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 매장에서는 우리 다양한 참여들이 이루어지고요. 특히나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구매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고요. 이 기금은 나눔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수거했는데 판매되지 못하는 상품들의 일부는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 왜 요새는 소셜 밸류가 대세다라고 막 얼마 전에 크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세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시잖아요. 아름다운 가게도 사실은 사업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가 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재사용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우리가 생태적인 가치, 친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판매된 그 물건의 수명을 늘린 그 개수를 소나무로 쳤을 때 이 정도의 꽤 많은 환경적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큰 키 중에 하나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자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걸로 나는 문화를 어떻게 확산했는지를 생각해봤고요. 세 번째는 저희 사실 매장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저희 그 자원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투여해주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해에 거의 뭐 일시적 하루 봉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한 14,000명 정도가 저희와 함께 한 해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저희가 약 40억 정도는 현금으로 나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름다운 가게가 뉴펠로우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한 해에 40억을 나눔 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 나눔 사업 중에 조금 대다수의 부분은 기초생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생활비라든지 안정비라든지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 물론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조금 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할까를 고민했었고, 그럼 아름다운 가게 같은 기관들이 좀 늘어나야 우리 사회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좀 관점에서 저희 나눔 사업, 나눔 영역을 좀 확장해보자,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나눔으로 가보자라는 배경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사업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이런 거대한 미션에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같이 가야겠다.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주고 계시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과 함께 가는 게 우리의 미션에도 연관이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벌써 2002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꽤 많이 됐죠. 거의 좀 있으면은 이제 몇 해만 지나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된 지금 1세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더 높여야 할까, 좀 사회 책임적 관점에서 우리가 후배 세대를 양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좀 배경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뷰티펠로우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앞에 좀 서식구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굉장히 관념적이고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 잇따라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고, 우리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뷰티펠로우라고 한다. 근데 그 뷰티펠로우를 우리는 사회혁신 리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리더는 이 세 가지 자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그냥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영리 기관이어도 어떻게 후원 회원들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지, 혹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곳들, 그러니까 사회혁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좀 리더십 같은 부분, 그리고 풀프로 운동가라 함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시야, 이게 내 사업을 집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사회를 전반적으로 폭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 프로그램의 뒤편에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심사 기준과 연동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펠로우로 선정이 되시면 가장 사실은 필요하신 게 재정적 지원일 거예요.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지원금을 올리지 않고 150만 원으로 쭉 가다가 올해부터 17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냥 생활임금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또 저희도 좀 늘려야겠다 해서 매월 170만 원의 활동비를 3년간 지급을 해드리고, 별도의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이라든가 내역을 증빙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체로 없고요. 원하시는데 필요하신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비재정적 지원으로는 개별 계획에 따른 외부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경영 관련된 것들, 법률적인 문제들 발생하실 때 이런 연결해 드리거나, 또 3년 중에 한 번 정도 세외 연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지원의 핵심은 저희가 1, 2, 3차를 짜놓고 이 펠로우가 되시면 이 모든 코스를 밟으십니다가 아니라 개별 그 기업 생애주기가 다 다르세요. 이따가 사례도 들으시겠지만 생애주기도 다르고 사업의 분야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 하지 않고요. 다 그 맞춤형으로 그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맞춰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지원하느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같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사회 혁신을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 혁신의 출발은 어디냐? 많은 사회 혁신 이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사회혁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혁신의 출발은 관계성이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인 것인데 그 강한 사명을 가진
초기에 그 시작하는 한 사람, 그 힘이 되게 중요하다더라. 그 이후에는 그 사명을 전수받은 다양한 조직원들이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창업가가 시작했던 그 강한 사명감과 그로 인한 다양한 어떤 원칙들, 가치들 그런 것들은 끝까지 굉장히 긴 시간 남아있고 안전하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뭐 설립자나 초기 창업자들은 다 없지만 계속해서 이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한 사명감에 의해 나온 다양한 그런 비전들, 미션들 이런 것들이 끝까지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사회혁신이 설득과 공감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데 이 확산의 베이스는 커뮤니티 안에 있다. 그래서 시민과 커뮤니티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사업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총 28분을 선발해 왔습니다. 매해 목표는 최대 5명을 선발하는 것인데 5명을 선발할 때도 있고 선발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2명만 선발이 된 해도 있고요. 3명, 4명 다양한데 작년에는 5명 선발을 했었고요. 근데 그간 한 780분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 재수 상수가 많습니다. 계속 한 3년 전쯤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3년 동안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유지해 왔어요. 그럼 3년 이후에 그 사람이 낸 어떤 성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인정받아서 되신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 동안 약 11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왔고요. 분야별로 좀 나누어 봤어요. 저희가 기타도 굉장히 많은데 되게 다양한 사업 분야를 하고 계셔서 이걸 분야별로 되게 한정 짓기가 좀 어려운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쭉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리스트를 보니 너무 다 유명한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연예인이지만 공신의 강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저희 펠로우 첫 해 선발되신 분인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우리 교육 빈부 격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의 빈부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고퀄의 무료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많이 만드셨고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사실 그게 유명해져서 아프리카 TV의 스타가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예인까지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그 비즈니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신의 그 미션이 이분의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의 미션을 읊는다라는 그래서 미션이 딱 있거든요. 지역의 지역 빈부 격차 없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준다 이런 어떤 미션을 매일 상기하며 자신의 그 소명을 다 한다는.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전혀 이런 유명 인사가 아니었죠. 그때도 했었고 또 예를 들면은 협동조합이 이렇게 법이 생기고 협동조합이 커지기 전에 협동조합을 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 희망동네 유호근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2011년도에 이분도 협동조합이 전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전혀 사람들이 가능성 없다라고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그거 해서 되겠니? 라고 했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열심히 이겨내셔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아는 사회적 기업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두 분을 특별히 모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서울에서 오셨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재미있다는 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하시는 사업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실 건데요. 우리 피스모모의 문화연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 거고 두 번째로 소녀과학관의 김유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번 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좀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저희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화연 대표님은 좀 앞으로 모실게요. 저희